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3년 7월 27일 오늘의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코노미의 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부할 주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 좀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미 증시가 FOMC 기준금리 인상 25bp 했죠. 이후 혼조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S&P는 거의 보합권, 나스닥은 약간 보합, 약보합이라고 하죠. 약보합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뭐 거의 보합이죠. 0.1%는. 자, 일단은 국내 증시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로 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뭐 LNF 관련되고 LS 최근 LS 그룹까지도 이슈들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승을 정말 많이 한 상태에서 일단은 코스피가 막 빠지고 있어도 코스닥이 보합인데 코스닥 150은 막 3%, 4% 오르고 막 요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오늘 장의 2차 전지 관련주가 가장 크게 빠졌죠. 에코프로가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19% 넘게 빠졌어요. 19% 넘게 빠지면서 코스닥 150, 에코프로가 코스닥 150에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닥 150에서 주가가 쭉 내려간 상태다. 지수가 5%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이 된 상태다. 일단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으면서 좀 과열된 2차 전지 관련주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좀 체크해 보자면 개인은 모두 매도세였습니다.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5천억 원, 4,300억 원 이렇게 매도세 나왔고요. 외국인 800억 원 코스피 매수세, 코스닥 2,100억 원 매수세, 그리고 기관은 4,300억 원 매수세, 코스닥 2,600억 원 매수세 나오면서 개인만 팔자 포지션이었고 나머지 싹 다 사자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27일 상한가 종목들 그래도 오랜만에 꽤 나왔습니다. 우신 시스템, 신풍제약이 이야, 오랜만이네요. 신풍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우까지. 그리고 역시나 자, LS 그룹들, LS 전선아시아, LS 네트워크스 이렇게 상승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신 시스템 먼저 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 자동 용접 라인 설비에 대한 제조 판매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동화 설비 라인 구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최근에 2,6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라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리비안, 테슬라, 애플 등 해외 수출 비중이 70%가량으로 향후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매출이 좀 크게 상승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추가되면서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일단 2,600억 원 규모는 2,600억 원은 그냥 캐파 증설이에요. 캐파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야, 그럼 돈 더 잘 벌겠네. 지금 이 기업은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잘 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승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신풍제약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와 2020년도였나 2021년도였나 그때 2021년도죠. 그때 신풍제약은 어마어마했죠. 미친 듯이 올랐고 이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묶이면서 코로나 사태 심각할 때 2021년도 2년 전이죠. 2년 한 반년 2년 한 반 전인데 코로나 사태 심각할 때 가장 큰 상승 흐름 나와준 이후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 나오면서 최근 이 기업의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인 피라맥스 정말 많이 들었죠. 피라맥스가 뭐 효과가 있네 어쩌네 사재기를 해야 되네 뭐 챙겨놔야 되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피라맥스가 드디어 자 임상 3상 결과 막바지 단계라는 그런 이슈에 기대감의 상승이 나온 상태인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요 정도까지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신약 개발, 개량 신약 및 퍼스트 제너릭 출시로 향후 매출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많습니다. 라운텍, 블루콤, PSK 홀딩스, 티로보틱스, 오킨스전자. 오킨스전자는 최근에 계속 하락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라운텍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확장 현실 XR 전담 개발 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슈에 상승 나오고 있는 상태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최근에 움직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 어, XR 기업들을 인수를 좀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분을 확보를 한다는 뭐 그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AR, VR, MR, XR 용 스마트 안경, 차량용 HUD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설계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로보틱스 이 회사 400억 원을 조달을 하면서 북미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이슈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BW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으로 향후 신사업을 공략을 할 예정이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솔루션과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향후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로봇, UAM, 뭐 자율주행, 그리고 좀 어쨌든 요 정도는 웬만하면 이 기업이 말이 안 된다,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 일단 오킨스 전자. 이 회사는 최근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고 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회사 SG증권발 CFD 그러니까 차익 결제 거래죠. CFD 이슈로 6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버텼습니다. 오랜만에 버틴 상황에서 반도체 후공정 소재 관련주인 이 회사가 반도체 향후 반도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18.75% 상승 마감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용 소켓, 커넥터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 고객사다.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락 종목들, 자, 요런 거 좀 많죠. 뭐, 레버리지, 요런 애들 보면 2차전지 레버리지 애들입니다. 2차전지 레버리지 애들 싹 다 하락이 나왔죠. 왜냐? 같이 하락이 나왔으니까. 에코프로가 하락 나왔고, 얘네들은, 그겁니다. 자, 같이 하락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수 펀드니까. 자,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전지의 주 원료인 리튬 광물 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급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양 최근에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뭐 꾸준하게 상승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이게 VI가 상승 VI라든지, 그러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쪽으로 VI가, 그러니까 VI는 변동성 완화 장치입니다. 너무 상승만 나오면, 야, 너희들 너무 움직이지 마. 조금 멈춰. 하고, 갑자기, 그거 돼요. 그게 됩니다. 거래가 어느 정도 좀 막힙니다. 동시효과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막히게 되는데, 시간의 거래가 되죠. 시간의 거래처럼 이제 위아래로 3호가씩만 거래가 되게끔 진행이 되는 게 바로 VI, 변동성 완화 장치다. 위로 3개, 아래로 3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게 VI인데 이게 13차례 기록한 상태인데 13차례가 위로 간 거냐? 아니에요. 위로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VI가 발동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단 얘한테만 그러냐? 아닙니다. 오늘 장 전부 다 그랬어요. 오늘 장 싸그리 위아래로 상방 하방으로 VI 발동한 게 수백 차례가 넘는다. 200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금양도 왔다 갔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하락하면서 나온 빠진 상태다. 에코프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참 좋은 기업이다.
저는 그 2년 전부터 한 3년 됐네요, 벌써. 3년 말쯤부터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얘네들 계속해서 정말 좋은 기업이다. 향후 크게 오를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으면 제가 다 샀겠죠. 제가 다 샀을 텐데, 근데 50만 원, 60만 원 넘어갈 때쯤부터 저는, 리스크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40만 원 때도 얘네들 주가는 고평가였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까지 갔다? 자, 이거는 약간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50만 원 이상부터는 가급적이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의 황제주라고 불리면서 올해 초 11만 원부터 153만 원까지, 정확하게 153만 9천 원이죠. 154만 원 가까이 올라간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 저평가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45만 원에서 50만 원, 아무리 높게 잡아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이 적정 주가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높게 잡았을 때. 자,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오늘의 특징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많은 영상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코노미 채널 들어가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오치열한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자, 금요일장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